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룡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 설명회와 이번에 우리 내신 대비하게 되는 거 안내를 맡게 되었고요. 네, 제 이름은 주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룡중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어느 식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3학년 1학기에 이제 그 중간고사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선생님의 문제 내는 유형을 아이들이 모르고 일단 시험 대비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1학기 한 기말 또는 뭐 2학기 중간 요 정도 되면은 애들이 저 선생님은 뭐 좋아해, 어떤 거 잘내, 이런 거를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도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어휘를 또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 대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사실 너네 지금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이 몇 학년 하셨대?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 학년 하셨었대? 그리고서 이제 선배들을 수소문을 하는 거죠. 선배들을 수소문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내신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저희도 기출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준비해드린 거는요, 작년 1차 고사, 일단 작년 1차 고사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1년 전에 이 학교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냈는지, 즉, 중간고사에서, 첫 중간고사에서 애들에게 뭘 궁금해 하는가, 요거를 일단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1차 고사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차 고사, 가장 직전에 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1차와 4차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실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이 1차 고사랑 4차 고사 두 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고서 저희 KNS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 수업을 하는지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하실 실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구룡중학교 3학년의 내신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이때는 이제 작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슬슬 이제 코로나도 좀 끝나가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막 시험이 되게 들쑥날쑥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만 해도 뭐 어떤 학교는 시험 안 보고, 뭐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기말만 보고 기말에 왕창 내고 몰아서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서부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틀을 갖춰서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구룡중에서의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가장 그 특징을 보자면은 되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평가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독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인데요. 근데 이제 독해하고 문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뭐 25, 28이니까 4분의 1씩 다 고루고루 궁금해했다, 학생들의 이 실력을.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것도 궁금해하는데요. 어휘는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이번에 보시면은요, 학교 프린트에서 따로 선생님들이 어휘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학생들이 준비를 했는가, 그거를 요 어휘에서 많이 판가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영작과 의사소통인데요. 우리가 영작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관식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3학년들은 보면은 객관식만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1차 고사 때는 1학기 중간고사 1차 고사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주관식 영작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서 그게 지금 여기 영작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대화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 의사소통에서도 이제 12.5%, 그러니까 8분의 1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루고루, 네, 학생들에게 이제 궁금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총 문제가 몇 개인가? 문제 보시면요. 총 32문제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2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문제 수가 많은 거는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풀다가 질립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 계속 장수 넘기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 한 문제당의 배점이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틀려도 애들이 그래도 90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풀면서 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험 장수나 시험 개수로는 부담스럽지만 풀다 보면은 한 문제당의 배점이 적기 때문에 내가 좀 틀려도 덜 크리티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 28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영작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와 프린트에 충실하다라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프린트에 충실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에서 어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휘까지 챙길 수 있는 꼼꼼함을 보기 위해서 요 프린트를 챙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거는요, 요것도 약간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고득점이 보장이 돼요. 왜냐면은 애들이 교과서는 열심히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만 열심히 외워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70점대 후반, 80점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구룡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80점대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한 달 동안에 시험 대비를 할 동안에 교과서 이 지문도 다 암기를 안 하고 시험을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준비상에 좀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그 대신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교과서만이라도 외우면 80점대는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은 어때야 되냐면은요. 실수를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하면은 열심히 공부한 나와 덜 열심히 공부한 친구의 점수 차가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과서와 프린트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준비할 때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학생들과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는요, 문법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법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기에도 문법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룡중에서 시험 대비를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법의 출제 비중이 일단은 가장 높았고요. 뭐 25, 28%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독해에서도 문법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점은 주관식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영작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중시하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영작의 배점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 가장 배점이 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직전에 봤던 이제 구룡중학교 학생들이 3학년들이 이제 가장 직전에 봤던 그건데요. 그러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떠한 이 특성을 가지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 어휘, 문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요. 일단 의사소통이 빠졌죠. 의사소통이 빠졌다라는 것은요.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한데요. 가장 많이 의사소통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대화문 사이에다가 밑줄을 딱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또는 없는 말 요거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순서 배열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사소통에서 순서 배열이 나오거나 또는 빈칸에 알맞은 거를 물어볼 때 요 두 개 정도가 한 3점 정도씩을 각각 가져갑니다. 얘네가 한 3점 아니면은 뭐 3.5점 요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6점을 다른 데에다가 분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6점 정도를 다른 데다가 분배를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어디로 가는가 요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예 다 지울게요. 네, 그래야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수는 동일합니다. 32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요, 선생님들이 문제의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배점을 하나하나를 작게 만드는 게 일단 특징이었다. 그거를 먼저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통해서 올해는 선생님이 문제 많이 내신댔어? 선생님이 뭐 좋아하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못 들은 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원에 와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 대비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정보가 공유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얘기해 주는 거, 얘도 도움받지만 결국 나도 도움받고, 이렇게 정보 공유가 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문제의 개수가 이렇게 많을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요, 모두가 다 객관식이었습니다. 근데 객관식이면은요, 우리가 아까 그럼 주관식에서 영작 문제가 난이도를 많이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 객관식이면은 이런 난이도는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면요, 영작 문제에서 이 선생님들이 영작을 해놓으신 5개의 보기를 줘놓고서요, 거기서 적절하게 영작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영작은 할 수 있는지, 특히 이 영어랑 한글이랑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의 어순의 차이점을 학생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이 객관식으로서도 영작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문제가 사실은 출제가 됐거든요.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문법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룡중학교 학생들 시험 대비할 때는요, 제가 문법을 되게 많이 시킬 거예요.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틀린 문장 개수 고르는 거.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문제를 조금 작게 해가지고 보이실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틀린 문장 개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문장 한 8개 줘놓고서 맞는 거 고르시오? 1개, 2개, 3개, 4개 이러니까 이게 소위 이야기하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에 맡기는 거예요. 5분의 1 확률에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 개수 고르는 게 이 학생들에게 난이도에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틀린 문장 개수는 제가 평상시에 늘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 1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2과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문법에서 제가 그걸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답 작성도 문제지 옆에다가 다 하게 할 겁니다. 얘는 이래서 틀렸다, 얘는 이래서 틀렸다. 이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자주자주 이걸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트가 학생들의 꼼꼼함을 이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4차 고사 때도 학교 프린트에서 범위 외에 어휘나 구문을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서 한 3개 정도의 보기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내가 3개 지운 건 확실히 틀려서 알겠어. 근데 나머지 2개, 이거를 가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학교 프린트를 제가 이제 충실히 다뤄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영어 보기가 나왔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학교에서 이 트렌드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70점대 이하를 가려내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점대를 맞으려면 학교에서 만들어낸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영어 보기 정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보기를 해석을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제 70점대의 위, 그리고 그거보다 안 되는 거, 이 2개가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내용일치 불일치의 보기를 영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영어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보기 지문이 다소 출제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실제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차 고사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고사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다음 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끼리 이제 알맞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는데 학부모님들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네. 학생들은 이걸 딱 보고서 애들이 기계처럼 탁탁탁탁 풉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훈련을 시키니까요. 네, 그랬는데, 여기는요, 우리가, 사실 요거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왓하고 뎃을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이 왓하고 뎃을 구분하는 거는요, 고등학교 때도 1, 2, 3학년, 심지어 수능 때까지도 이 왓하고 뎃을 구분할 줄 아느냐가 가장 문법에서의 이 어려운 문법을 풀 수 있는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서 되게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A서부터 F까지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러면 요거는 사실 A서부터 F까지 뭐가 들어갈지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좀 어법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어떻게 푸니라고 물어보면 해석해서 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해서 풀어요. 제가 문법 수업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해석해서 풀어요. 이게 해석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중3쯤 되면은요, 해석으로 안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my dad planted is this tree 그랬는데요. 일단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심었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가 심은 게 뭔데? 이렇게요. 그래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요, 해석을 해서 풀 때도 가장 어떻게 해야 실수가 줄어들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도와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거를 문법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심었어요. 뭐를?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을 크게 보면은 is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습니다. 왜냐면 is라는 동사의 주어가 planted는 아닐 거거든요. 동사는 주어 자리에 못 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is의 주어가 my dad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my dad는 이미 planted라는 동사랑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도 없고 planted의, 그 다음에 is의 주어도 없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명사 두 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답이 what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얘를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푼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저랑 계속해서 이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고 여기에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 라는 why,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학생들에게 계속 제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를 보면서 얘는 이래서, 얘는 이래서, 그거 한 달 동안 하면은 이거 금방 풉니다. 네, 그래서 사실 A서부터 F까지 이게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다시 보시는, 아니면은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이걸 하시는 학부모님들, 이거 얼마 정도의 시간 안에 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요거 한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쉬울까요? 훈련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네,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주시겠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얘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학기 1차 고사랑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4차 고사의 두 개의 차이점이 서술형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와야 조금 보시기가 편하실까요?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어법상 틀린 문장의 거에 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KNS에서 정규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리뷰 테스트라는 것을 봐서 문법이 이렇게 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리뷰 테스트에 이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으로 처음 저희 KNS에서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에 최대한 이제 학생들을 시킬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점이 6점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얘가 크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요, 우리가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였고요. 여기는 관계부사까지 알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when, 오니치, 그 다음에 뭐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what, 요런 애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관계사,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가 다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가 틀린 거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게 뭔지까지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1번? 네, 1번 가장 쉬우니까요. 자, spring is when everything comes alive. 그랬습니다. spring이라는 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모든 것이 오는데요. 어떤 상태로? alive.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오는 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이게 사실은 원래 spring is the time when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when 앞에는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은 when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학생들이 1차원적으로 이걸 외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지금 여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the time과 when 이런 식으로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같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the time을 생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when이 나올 수 있는 걸 아나?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것도 틀린 거 찾아가지고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시험 볼 때 되게 바쁩니다. 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에서 책에는 없는데 프린트를 따로 주십니다. 프린트를 따로 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프린트를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봤던 친구들은 이게 대비가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이게 그래서 이 꼼꼼함을 물어보는 사실 2점짜리이긴 한데요. 2점짜리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100점과 98점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학생들이 쉽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냐면요. 요거랑 요거 정도는 영어 공부 좀 했으면 압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학생들이 프린트를 충실하게 받는가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답이 2번이거든요. 그래서 get cold fat 하면은요 차가운 발을 얻었다라는 게 우리가 왜 추우면은 차가운 발을 얻게 되지 않나? 발이 차가워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아는가? 이거를 학교 프린트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가? 얘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또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셨냐면은요,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7개 중에서 학생들이 이거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를 이게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맞고가 설명이 돼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는 이 남자인데 연주하고 있는 남자. 아, 남자가 연주할 수 있으면 능동이구나. 그럼 능동 ing.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는 분사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사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거를 그냥 형용사 형태인 분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사랑 같이 나오는 것도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네, 그래서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도 여기서 이제 골라냈었어야 되는. 근데 이제 4점짜리 문제죠. 4점짜리면 배점이 작진 않습니다. 32문제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70점대를 가르는 기준 말씀드렸었죠. 영어 보기를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는 본문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인데 요 정도는 해석이 되는지를 할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제가 문단별로 TF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TF 문제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이거는 이래서 T, 이거는 여기가 틀려서 F였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쓰게 해요. 그러면 그 쓴 거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요 정도의 해석은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신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됩니다. 제가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제가 아까 이 2학기 기말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 서술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형이 없는 거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좀 강조하셨던 이 문장이 있는데 이 강조하셨던 문장을 학교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 배열이 조금씩 이상하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서 얘를 올바른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공부를 좀 어려운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탭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탭스를 공부하는 게 이 문법에서 되게 좋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 문장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탭스를 했다거나 아니면 좀 문법을 깊게 공부했다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이게 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워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조금 아직은 영어 선행이 많이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요. 서술형을 대비하듯이 대비했었어야 1번부터 5번까지를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풉니다. 얘를 보자마자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의해서 부분이 주어인데 서로 떨어져 있는 얘를 수식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작을 하라고 했지, 그 영작한 문장이 이거였지, 그거를 기억하고서 빠르게 찾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 시험을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영작을 시작한다?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서술형 대비하는 거랑 똑같이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나오면 빨리 풀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거 3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법상 올바른 거 고르는 게 4점이었는데 이가 3점이다?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학교 기준에서는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KNS에서 내신 수업 대비를 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1주, 2주, 3주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일단은 주중 수업 기준 6번 더하기 1. 요거는 우리가 직전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직전 대비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6번의 수업이니까 6번의 수업이 1주차에 각각 2번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편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주차에는 1과를 완전 샅샅이 다 훑습니다. 1과의 문법, 대화문, 본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서술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뷰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차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1주차의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시험 유형에 맞춰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30제 하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요, 제가 리뷰 테스트와 모의고사 점수는 각각 다 학부모님들께 바로바로 문자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주말 클리닉에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2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차는 이제 내용 2과, 두 번째 과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3주차쯤 되면은 이제 1주차 1과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1, 2과 한꺼번에 본문 한 번 더 정리하고요. 문법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사실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1, 2주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복습으로 선생님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주는 추가 프린트. 추가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가 되게 직전에도 계속 프린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는 요 1, 2주차 때 계속 학생들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모아놨다가 추가 프린트는 이게 3주차에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 프린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시험에 더 가까워졌을 때 해야 덜 까먹습니다. 그래서 추가 프린트 같은 경우 제가 3주차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학교들이 좋아하는 요 단어 영영어위. 영영어위를 일단 모든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신 거대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신 거에서 제가 단어를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왜냐면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단어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본문 TF, 이거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영어 보기가 내용 일치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문을 가지고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냈는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타교 기출입니다. 가장 퀄리티가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1, 2주차 때 변형 문제 가지고서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3주차에서 실제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냈는가를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과 합쳐서 이쯤 되면은 이제 학교 시험이랑 거의 유사해지죠. 왜냐면 1, 2과 합쳐서 30문제이기 때문에 1과 중요 포인트, 2과 중요 포인트, 프린트 중요 포인트까지 합쳐서 제가 30문제짜리 모의고사를 만들고 그거를 2번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과 모의, 2과 모의, 1, 2과 모의에서 점수가 좋지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말 내신 클리닉으로 와야 됩니다. 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보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년도 기출을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룡중 같은 경우에서 어떤 거를 중시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거 강조했어요. 이런 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출에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조하셨던 거 내용을 또 이제 추려가지고 요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1, 2과, 그 다음에 문법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복습 테스트 한번 시험 전날 정도에 아니면 시험 전주 주말 정도에 해줘야 애들이 까먹지 않고, 그러니까 까먹지 않고라기보다는 애들이 기억했던 걸 다시 되살리는 거죠.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과목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범위 복습 테스트를 해서 약 2시간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네.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게 보였는데 조금 더 크게 해드릴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내신 이제 프린트가 진행이 되는가,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될 일단 이제 대화문입니다. 왼쪽에는요, 영어, 그 다음에 이 대화문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들 제가 밑줄을 그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교 시험에서 가끔 대화문에서도 영작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작을 공부하게 하려면 제가 한글 해석을 줘놓고서 여기에 중요 표현에다 다 가려놓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영어를 바로 한글 보고 영작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려면 원래부터도 이렇게 좌지우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이 있는 지문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중요 표현 밑줄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운데 건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인데요. 본문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좌지우회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법적으로 틀리는 핵심 사항을 제가 또 체크를 해놨고요. 밑에다가 뭐 이제 주요 구문 같은 것 아니면 이제 동의 표현 같은 것 제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중요한 게 뭔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시험 대비는 훈련과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중요 내용을 학생들이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제가 스피드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중요 내용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포인트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기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각 과의 문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구룡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여기 요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낸다라는 기출 포인트로, 여기는 수일치였거든요. 그래서 수일치를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학생들이 진도 나가고 나서 바로바로 빈칸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 연습을 해서 이 과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중요한 문법이 뭔지, 한글 보고서 영어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빈칸 연습을 제공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룡이 이 내용 일치 불일치를 영어 보기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다 내용 일치 불일치를 영어 보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영어 보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화문부터도 이 영어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본문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이제 빈칸 A에 들어갈 말,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쓰라고 하고요. 객관식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자마자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답이 몇 번이다 알 수 있도록 미리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문장 들어갈 곳, 뭐 그 다음에 흐름상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법을 뭐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 아니면 아예 동사의 뜻 다른 거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내신 트렌드 중에 이 글 다음에 나올 내용, 아니면 이 글 전에 나올 내용이 뭔지를 영어로 물어보는 게 요새 또 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를 또 한번 제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룡중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중은 비상김이고요. 그래서 비상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 교과서 자체가 문법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구룡을 아마 이제 문법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은 화목 5시에서 7시 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에 하는 수업을 토요일 한 번에 모아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같은 서운중학교가 있습니다. 서운중학교가 월금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화목이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은 월금에 같은 시간에 서운중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차 수강을 하게 되면은 그럼 구룡중학교만의 그런 프린트 같은 거는 어떻게 다뤄주시나요?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 다뤄줄 수 있습니다. 네, 두 학교 다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목이 안 되는 친구들 토요일도 안 된다 그럼 월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같은 경우는요, 제가 수업을 먼저 1시간 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본문이나 문법이나 대화문 같은 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날 배운 거,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고 있는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테스트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별도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이 별도 클리닉은 이제 주말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 클리닉은 주말에 와가지고 이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통과가 안 된 경우에. 그리고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왜냐면은 주말에는 학생들이 주중에 좀 공부해 왔을 시간이 있을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먼저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은 총 3시간 진행을 해서 주중에 1시 이 수업을 주말에 한 번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원에 등원은 못 하는데 수업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오프 수업을 진행을 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은 되는데 학원에 못 온다 그럼 제가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줌도 안 된다. 도저히 이 시간에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수업 영상을 이메일로도 전송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학원에다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셔서 반드시 사전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애가 여기 와가지고 못했으면 테스트는 어떻게 보나요?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테스트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리닉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주말 클리닉이거든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으면 이거 멀쩡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내신 기간 동안에 이제 주말에 무료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에 10시에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는 점심시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클리닉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무료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학생들이 매시간 수업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습 상황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게 부족합니다. 이런 거를 보완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라는 거를 매 시간마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KNS 워낙 잘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들 많고 유명하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잘 가르치고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룡중학교 학생들도 같이 저와 시험 대비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실 게 정리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다 연락을 주셔도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저희 구룡중학교 제가 준비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